안녕하세요, 지효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관련된 필수 유형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분점과 외분점 관련된 개념들을 쭉 정리했던 거 확인하셨죠? 그래요. 그 개념을 그대로 필수 유형들에 한번 적용시켜서 정리해볼게요. 자, 5개의 필수 유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필수 유형부터 보자. 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말 그대로요, 공식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기본 문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자. 자, A의 좌표가 4,3이고요. B의 좌표가 마이너스 2,6입니다. 자,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P를 구해볼 거고요. 자, 2대1로 외분하는 점 Q를 구해서 선분 PQ의 중점의 좌표까지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분 공식 한번 쓰고 외분 공식 한번 쓰고 그 다음 중점 공식 한번 쓰고 이렇게 공식을 3번에 걸쳐서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선분 AB를 이해했으니까요, A의 좌표 4,3이라고 써주시고요. 자, B의 좌표 마이너스 2,6이라고 써 놓은 후에 자, 요 아래다가 그대로 2대1이라고 써놓고 공식을 적용시키면 수월합니다. 그 다음 이제 P의 좌표를 좀 볼게요. 자, 내분점이니까요, X좌표부터 구해볼 텐데, 우리가 공식 기억하고 있죠? 요 2대1이라는 B를 분모는 더해주는 거였다. 자, 분자는 뭐였죠? 그래요. 크로스의 합이요. 자, 크로스에서 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고요. 자, 크로스 할게요. 4요.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 Y도요. 요 B를 더한 게 분모. 자, 곱해서 더해줄게요. 자, 2, 6, 12. 여기다가 3하고 1 곱하니까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P의 좌표가 뭐가 되나 봤더니 자, 계산하면 0 나오네요. 그래서 0, 자, 이건 3분의 15 그러면 약분하면 5. 그래서 P가 0,5구나 라는 거 확인이 되어 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가봐야 되겠죠? 이제 외분하는 점을 볼게요. 자, 외분점 Q. 그럼 그대로 여기 A, B 잡혀 있고 2대1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이용해 보자고요. 자, 분모는 2하고 1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2 빼기 1 이렇게 들어간 게 분모였죠. 자, 크로스 곱해 뺄셈이었습니다.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4고요. 자, 4를 이제 빼주셔야 되겠죠. 이렇게요. 역시 분모는 2 빼기 1이겠고요. 분자 보세요. 자, 12에서요 3을 빼는 거였습니다. 여긴 더하는 거였지만 외부는 빼는 거였다. 이거네. 그쵸? 그럼 Q의 좌표 볼까요? Q의 좌표 보면 분모 1이고요. 분자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러면 1분의 9, 그러니까 9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8,9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마무리 좀 해볼까요? 자, 세 번째로 뭐 하자 했냐? P하고 Q, 선분 PQ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자. 자, 중점 좌표는 어떻게 구한다? 자, 둘을 더한 후에 2로 나눈다 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자, X좌표 더하면 마이너스 8, 그거를 2로 나눠주면 되겠고요. 자, Y좌표 더하면 14인가요? 그거를 2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4,7에 해당되는 중점이 나온다 라는 거 확인해내요. 이렇게 해서 공식만 정확하게 적용시킬 수 있으면 이게 정답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 확인이 돼요. 자, 첫 번째 유형은 기본 유형이었어요.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 중점 요 관련된 공식들을 그대로 잘 적용시켜서 계산만 정확하게 해낼 수 있으면 되는 유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필수 유형을 보도록 하죠. 자, 보면 조건이 주어진 경우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기본 유형보다는 조금 더 조건이 들어가 있는 유형이 되겠어요. 보세요. 어떤 유형인가. 자, 봤더니 A하고 B 좌표를 주어지고 선분 A, B를 T 대 1-T로 내분한 점이, 자, 새로운 조건입니다. 제1사분면의 위에 있으려면 요 t의 값의 범위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내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 그걸 설정한 후에 제1사분면 위에 있다라는 걸 이용하면 되겠죠. 제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이 뭐예요? 그렇죠?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양수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린 t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가봅니다. 자, 선분 A, B를 여기 쓰니까 A의 좌표 우선 쓰고요. 자, 그 다음 B의 좌표, 그 다음 또 써주고요. 자, T 대 1-T니까 그대로 여기다가 B를 이렇게 써주세요.
이랬죠? 자, 이제 내분점의 좌표 구해볼게요. 자, x좌표는 t하고 1-t를 더하면 되죠. 그러면 1이 분모가 되겠고. 괜찮나요? 오케이. 자, 이제 크로스에서 곱해서 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곱하면 7t예요. 자, 2하고 1-t를 곱해주세요. 그러면 2-2t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역시 y좌표 똑같아요. b를 더한 게 분모는 1이겠죠. 이렇게요. 자, 크로스에서 곱해서 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에다가요. 자, 5하고 이렇게 곱해주세요. 그러면 5-5t 이렇게 되겠다. 됐죠? 좀 더 계산해볼까요? 자, 여기 분자점 계산해봤더니 5t 더하기 2, 자, 여기 또 계산해봐요. 그럼 -6t 더하기 5라고 이렇게 해서 내분점의 좌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해결을 해야죠. 어디 있다고요? 제1사분면 위에 있는 거니까 x좌표, y좌표 둘 다 양수다라는 걸 이용할게요. 그래서 5t 플러스 2라는 것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나, 또 하나 -6t 더하기 5가 0보다 크다라는 이 조건까지 두 조건 모두 만족하는 거니까 각각의 범위 구해서 공통 범위 구하면 되나요? 그쵸? 연립부등식 풀이네요. 자, 이거 자 구해주면 2 이항하고요 5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5분의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셨죠? 자, 그 다음은요 6t를 넘겨볼까요? 그러면 6t 그게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t가 6분의 5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돼요. 둘 다 만족하는 거니까 공통범위로요 -5분의 2보다는 크고 6분의 5보다는 작습니다 라고 나오면 이게 바로 정답이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좀 주의하실 게 있겠습니다. 뭐가 주의해줘야 되냐? 그러면 이게 정답이냐? 라고 했을 때 어떤 포인트가 또 하나의 포인트로 들어가냐면 얘를 봐보세요. 자, 이건 B 아닌가요? 그쵸? B죠. 그래서 얘는 우리는 자연수에 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양수여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연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다시 정정할게요. 자, 우리가 뭐 3분의 2 대 뭐 2분의 5 뭐 이렇게 분수 쓸 수도 있으니까 자연수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 일단 양수여야 되겠죠. B. 그쵸? B를 양수의 B로 나타내야 되겠지. 우리가 뭐 -2 대 -5 이런 표현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t가 양수라는 조건이 숨어져 있는 거고요. 또 1-t도 양수다라는 조건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 보시면 t가 1보다 작다라는 거죠. 이 두 조건 만족해야 되니까 t가 기본적으로 0보다 크고요. 1보다 작다라는 기본 전제 조건의 범위가 있었다라는 게 또 이 문제에서 주의해 줘야 될 점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얘가 정답인 줄 알았더니 요 둘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0보다는 크고요. 바로 6분의 5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정확한 정답은 이런 식으로 범위를 나타내 줘야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것까지. 자,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이거 주의해 줘야 될 점 되겠네요. 자, B로 나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B에서 문자로 표현됐을 때는 그 B들이 전부 다 양수로 표현돼야 된다라는 거에서 기본 범위 잡아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답 구할 때 주의해 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이요. 세 번째 유형을 가볼까요? 자, 세 번째 유형입니다. 등식을 만족하는 선분의 연장선 위의 점 구하기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문제 해결해 볼 텐데 앞서서 두 문제보다는 훨씬 더 실전 유형에 가깝습니다.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만나게 되는 유형은 주로 이제 요 유형이 이제 실전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볼까요? A하고 B의 좌표가 주어지고요.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다음과 같이 EAB가 BC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도록 점 C를 잡을 거고요. 점 C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 점 C의 X좌표는 양수이다 라고 전제 조건이 나와 있어요. 자, 우선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 보셔야 되는데 아주 잘 나오는 수학적인 표현이에요. 저기 뭐냐? 비례식입니다. 저기 비례식으로 보셔야 되는데 표현을 한번 봐보세요. 자, 요 AB 길이하고요 BC 길이는 몇 대 몇일까라고. 자, 그냥 직관적으로 볼 때는 이 등식 성립하려면 숫자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요 AB 길이가 1이고 그러면 AB에다 1 넣으면 1 곱하기 얘가 2구나. 얘가 1일 때 얘가 2. 얘가 1일 때 얘가 2니까 1대 2다라는 뜻입니다. 숫자를 대입해 봐서 한번
확인해 본 건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요 식이 나오면 바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의 길이가 나왔는데 앞에 여기 2, 앞에 1, 여기 1 생성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앞에 숫자가 곱해진 상태에서 등식이 나온다면 이건 뭐다? 비례식이다. 비례식. 그래서 AB 대 BC가 1대2다 라는 거고요. 실제로 보세요. 이렇게 내항의 곱 이게 이거고요. 외항의 곱 같다 이렇게 쓴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여러분 AB 대 BC는 여기 숫자 1 생략돼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AB 대 BC는 1대2 이렇게 지그재그로 AB 대 BC는 1대2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오케이.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 분수꼴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죠. 1분의 AB. 자, 이거나 2분의 BC하고 어떻다?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번호 붙여볼게요. 1번, 2번, 3번. 요 세 개가 다 동일한 표현이다. 그래서 이거 나왔을 때 AB 대 BC는 1대2 이렇게 해서 바로 읽을 수 있으면 좋겠고 얘도 AB 대 BC는 1대2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읽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잘 나오는 수학적 표현이니까 이해가셨죠? 어쨌거나 요거는 요런 뜻이다. 여기까지. 됐죠?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 비례식을 가지고요. C가 어디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자, 대략적으로 좌표 평면상에서 A가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보죠. 0,1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렇게요. 자, 7,5 뭐 정확하게 찍을 필요까지는 없는 문제여서요. 7,5는 대략적으로 X좌표 뭐 7이니까 오른쪽에 있겠고 5니까 Y좌표 위에 있겠죠. 네, 대략적으로 이쯤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7,5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3분의 AB가 이런 식으로 있겠죠. 맞죠? 이렇게 있을 때 요 AB 길이를 몇 칸으로 보자? 한 칸으로 보자는 거야. 그럼 BC는 몇 칸이에요? 두 칸이라는 거예요. BC가 두 칸. 그러면 어디 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연장선 잘 생각해 보세요. 요걸 한 칸이라고 한다면 두 칸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될까? 자, B 쪽으로 가볼까요? B 쪽으로 가보면 요렇게 가서 한 칸, 요렇게 가서 두 칸. 그래서 요 길이 BC 길이가 두 칸입니다. 좀 더 가야 되겠네. 이렇게. 그쵸? 이렇게 나가서 여기가 C일 거냐 아니면 여기 B에서부터 C까지가 두 칸이니까 여기서 한 칸 여기서 또 한 칸만 더 가볼까요? 이렇게 가지고 여기서 한 칸 더 가서 여기가 C일 거냐 라는 거.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한데 이 문제에서 하나만 가능한 게 이거죠. C의 X좌표가 양수이다 그랬죠? 자, A의 X좌표를 보시면 0이에요. 그럼 이거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여기가 C이려면 뭐예요? X좌표 음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는 아니구나 라는 거.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이쪽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쪽으로 뻗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선분 AB의 연장선인데 뒤에서 두 칸 간 거. 여기가 바로 C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대2입니다. 그랬을까? 여기 한 칸이고요. 여기는 두 칸을 담는 거. BC의 길이가 두 칸, AB의 길이가 한 칸 이런 뜻인 거죠.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해석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해석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라고 했을 때, 요 선분 AB의 입장에서, 자, 점 C라는 것은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선분 AB의 입장에서는 몇 대 몇 내분점 혹은 외분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봐봐요.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있으니까 뭐예요? 외분점인데 몇 대 몇이냐? 그럼 A에서 몇 칸? A에서 3칸, B에서 2칸, 그러니까 3대 2 외분점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갔어요? 그래서 선분 AB의 입장에서는 얘는 3대 2 외분점이구나 라고 다시 해석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요 1대 2라는 거는 요 선분의 기립입니다. 그 기립을 이용해서 C의 위치를 파악했으면 자, 이 선분 AB 입장에서는 몇 대 몇인지 다시 그림을 보고 해석해서 3대 2 외분점이라고 해석을 다시 재해석을 해내야 된다. 그런 다음 이제 공식을 적용시키면 되는 거죠. 해볼까요? 자, A가 0,1이고요. 자, B가 7,5잖아요. 이거 가지고 3대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3대 2라고 쓰면 되죠. 됐나요? 오케이. 자, 이거 가지고 C라는 점을 한번 구해보자. 3대 2 외분점이니까 3에서 2 빼면 분모는 뭐야? 1이죠. 생략할게요. 자, 이제 분자 크로스 곱의 차입니다. 3, 7에 21. 2 곱하기 0이니까 그대로 0. 뺀 거나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여기 3, 5, 15. 15에서 2 빼보세요. 그러면 1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C의 좌표가 21,13으로 나오는구나. 이게 바로 정답이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요 비례식 해석해내고 그거에 맞춰서 그림 그리고 그림의 C의 좌표 읽어서 몇 대면 외분점인지 체크해서 마지막 공식 적용하는 것까지 굉장히 시험이 잘 나오는 유형이고요. 실전 유형 중에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유형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은 이제 뭐가 남았냐라고 한다면 이제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유형이 나오겠죠. 맞아요. 사각형에서 중점의 활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무슨 이야기인가? 네 점 A, B, C, D의 좌표가 나왔는데 C의 좌표가 A, B라고 미지수 처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A, B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 A, B, C, D라는 게 뭔가 봤더니 바로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 마름모 이런 식의 도형들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접근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평행사변의 성질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 평행사변형이라고 한다면 뭐 다양한 성질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좌표에서 볼 수 있는 성질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를 간단하게 개념으로 확인해 보면 이런 겁니다. 자, 평행사변형이라고 한다면 대각선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 대각선하고요. 대각선 길이는 서로 달라. 다만 우리가 중등과정에 배웠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그래서 이 길이 같다라는 것이고요. 이 길이 같다라는 겁니다. 아, 이걸 가지고 뭘 해보자는 거냐라고 한다면 여기요. 자, 대각선의 교점을 M이라고 놓는다면 이 M은요. 좌표로 해석해보면 AC의 중점, BD의 중점이구나 라고 해서 중점을 활용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해갔나요? 아, 그래서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은 M으로 같구나 라는 걸 이용하자는 게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셨어요? 오케이. 그럼 이걸 적용시켜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됐습니다. 자, A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3이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3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가 4, -1입니다. 자, C의 좌표를 구하고 싶어요. 이게 A, B고요. D가 1,8이에요.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AC의 중점 좌표 설정해 보자면 어떻게 될까? 이 둘 더해서 2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M이라는 점은요. 지금 보시면 A-1을 2로 나누고 딱 Y좌표 더해주세요. 그럼 B 더하기 3 이걸 2로 나눈 거라고 설정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제 BD 가지고도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BD 가지고 요 중점을 설정해 보자. 자, 2라고 4 더해서 2로 나누니까 2분의 5가 되겠고요. 그냥 콤마 그다음 8하고 마이너스 1 더하면 7 그걸 2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같은 점을 뜻하잖아요. 비교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2분의 A-2하고 2분의 5가 같으니까 A-2가 5네요. 그러면 A가 7인 거 확인이 돼요. 됐고, 자, 이거 두 개 같아야 되죠? 분자 볼까요? B 더하기 3이 7이어야 되나요? 그럼 B가 4여야 되는구나. 됐어요. 그래서 A가 7, B가 4니까요. C의 좌표는 7,4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 성질을 이용해서 점의 좌표를 구했구나라는 거, 그 성질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게 마름모로 나오면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한번 내용 정리 좀 해드려 볼게요. 이게 평행사변형이라고 주로 많이 나오고요. 마름모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좌표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 한번 해보자면 뭐 이런 식입니다. 보세요. 나름대로 마름모를 그린 거거든요. 만약 A, B, C, D가 이런 식으로 마름모입니다 라고 나왔다고 해보죠. 자,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기도 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했듯이 요 대각선의 교점, 자, 여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대각선의 교점이, 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상황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같다라는 조금 전의 풀이와 동일하게 접근하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를 더 쓸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두 대각선이 수직이다라는 조건도 마름모에서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마름모 나왔을 때 이렇게 중점 같습니다라고 해가지고 풀려고 해봤더니 잘 안 풀리는 경우는 이쪽 성질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뭐다? 두 대각선이 수직이다 라는 것 때문에 요 A하고 C를 이용해서 AC라는 그 직선의 기울기를 길이를 한번 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점의 좌표 BD가 있다면 또 역시나 직선 BD의 기울기를 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울기요. 자, 쌤은 선문 표시했는데 그냥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각각 직선의 기울기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 수직일 때 기울기의 곱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마름모는 접근하기도 한다 라는 것도 하나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팁을 한번 좀 얘기해 볼게요. 이 유형에서 좀 파생되는 게 많아가지고요. 무슨 얘기냐? 이 문제는 요 네 개의 좌표가 A, B, C, D라고 알파벳 이름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순서대로, 자, 평행사변형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이 있다고 한다면 A, B, C, D 이런 식으로 바로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 되는 거잖아요. A, B, C, D를. 그렇기 때문에 그냥 C의 좌표 이제 우리가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학교 내신에 나올 때 잘 보세요. 마이너스 2,3이라는 점 그냥 A라고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 B, 그 다음에 1,8 ABC라는 점을 안 잡았어요. 그냥 이렇게 네 점이 평행사변형의 네 꼭지점입니다 라고 나오고 나서 요 A하고 B는 뭘까요? 라고 한다면 답이 아까처럼 하나가 아닙니다. 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쌤이 굳이 구하면 좀 오래 걸리니까 방법만 소개할게요. 자, 알파벳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3의 점이 대략적으로 여기 있다. 마이너스 2,3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자, 4, 마이너스 대략적으로 여기 4, 마이너스 1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A, B는 어디인지 모르겠어. 자, 이제 1,8이니까 뭐 여기에 1,8이 있어요.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 상황에 C가 나올 수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점 3개 보이시죠? 요 점 하나, 둘, 셋. 그러면 A, B가 있을 수 있는 데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앞서서 문제는 얘가 A였죠. 그래서 얘가 A, 그 다음에 얘가 B, 그 다음에 얘가 이제 C가 여기 C, 그 다음 D 차례니까 앞서서 우리가 풀었던 건 어떻게 푼 거냐면 요 노란색, 요렇게 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세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이 나오는 경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C의 좌표 A, B를 구한 거야. 이해가 됐어? 말이 되죠? 그래서 요 둘의 중점과 이 둘의 중점이 같다 이렇게 놓은 건데 이 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케이. C라는 점이라고 이렇게 C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알파벳을.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보시면 요렇게 변 연결하고 요렇게 연결한다면 그쵸? 요렇게 평행사변이니까 요렇게 여기가 지금 A, B일 수도 있어요. 그럼 점이 하나 더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둘의 중점과 이 둘의 중점이 같다.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풀었던 거 다른 또 A, B가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하나 또 나오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했을 때, 자, 한번 보죠. 이렇게 했을 때요.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세 점 보이시죠? 이렇게. 근데 그게 이쪽에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평행하게, 요선하고 요선 평행하게 가본 거예요. 요거하고 또 평행하게 이렇게 가보면 이쪽에서 만나겠다. 요 점이요. 이게 바로 A, B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거 구하려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요 둘의 중점과 요 둘의 중점이 어떻다? 같아요 라고 놓고 또 A, B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A, B, C라고 안 나온 상태에서 요 A, B를 구하라고 하면 정답이 3개가 나오는 거예요. 3개.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하나,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좀 더 복잡해지겠죠. 그쵸? 그래서 나올 수 있는 A, B를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서술형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도 좀 비교해서 좀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학교 내신에는 다음과 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생각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유형인데요. 5번째 유형인데요.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 이건 또 중요 유형이고요. 우리가 실력을 좀 약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좀 약간 까다로운 중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고요. 좀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다음 시간에 쌤이 요거 하나만 따로 좀 집중적으로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내분점과 외분점의 필수 유형 4개 유형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꼼꼼하게 복습하셔가지고 자기 걸로 완전히 소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우리가 공부해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오쌤이었습니다.